안녕하세요. 파주의 비공식 다산 콜센터. 무엇이든 물어보는 건 네 맘이지만 대답은 꼴리는 대로 해주는 고기 뷔페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돈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한 구독자님의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이번 시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생방송 채팅으로 올라온 사연이라서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살짝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언니 부부가 주택담보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래요. 어떻게 주담대 안 되는 분도 있나요? 자영업으로 일하는데 얼마나 돈을 못 벌었으면 이게 안 되나 싶어요. 건강보험료는 15,000원밖에 안 낸다고 하네요. 저한테 7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대출 나오면 갚겠다고. 근데 안 빌려주고 버텼습니다. 언니는 기생하는 스타일이라 어디 나가서 돈을 절대 안 법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 일을 하고요. 그래서 선 그었습니다. 이자를 안 내고 싶어서 그러는 듯해요. 언니네가 대출 없이 갈 수 있는 집은 있어요. 월세. 근데 그걸 싫어해요. 진짜 은행에서 걸은 사람 맞습니다. 자, 듣기만 해도 뒷골이 빡 땡기는 사연이죠? 제가 이 채널 초창기에 가족하고 같이 일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형제 자매는 남이다. 특히나 결혼한 형제 자매는 완벽한 남이다. 어렸을 때 한 집에서 살고 유전자가 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괜히 돈적으로 엮였다가 골치 아픈 일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금전 문제, 이게 잘못 엮이면은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사연 주신 분은 딱 잘라서 거절을 하고 이렇게 판단력이 좋은 분이니까 다행이죠. 안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실 형제자매끼리 돕고 살면 좋죠. 각자 가정을 꾸리고도 큰 갈등 없이 지내는 집도 있겠으나 안 그런 집이 더 많을 거예요.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는 잘 지내는데 형제자매들끼리 왜 그럴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까지 사시던 대로 행복하게 잘 사시면 돼요. 나름 복을 받은 거니까 낄끼빠빠 괜히 쓰잘데기 없는 말 보태가지고 우월감 챙겨가지 마시고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 상처 주지 말고 가세요. 다시 사연으로 넘어가서 결혼한 언니입니다. 이미 가정을 꾸린 사람이니까 본인이 거주할 집은 본인하고 배우자가 해결할 문제지 왜 뜬금없이 동생 더러 그래. 그러니까 집에 누워있지만 말고 밖에 나와서 돈을 벌든가 남편한테 그 돈도 못 버는 자영업 때려치우고 다른 일을 하라고 닥달을 하든가. 돈 없으면 집을 못 사는 거지 뭐. 돈 벌 의지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집 타령을 하고 앉았나요? 내 집 마련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저 남들 하는 거는 다 하고 싶고 남들 자기 몸 갈아가면서 돈 버는 거는 절대로 안 따라하죠. 그냥 꿀 빠는 것만 흉내 내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친정 와서 집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지 말고 제발 현실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형제 자매들끼리 도와줄 수도 있지만 동생한테 7천만 원이나 내놔라, 빌려달라는 내놔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선 넘었죠. 염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염치가 굉장히 부족한 케이스다. 요즘에 사람들이 10억 타령하고 100억 타령하고 아주 주접들을 떨고 있는데 7천만 원이라는 게 상대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 돈 같아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냥 월급 200 좀 넘고 그런 사람이 7천만 원을 모으려면은 7년 걸립니다. 이 고만고만한 월급 받으면서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거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큰 돈이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7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쳐봐요. 과연 주담대가 나와서 언니가 동생한테 돈을 갚을까? 왜 갚아요? 동생 돈을 땡겨서 쓰면은 내가 대출이자 하나도 안 내도 되고 사실 원금 자체도 안 갚아도 되거든요. 쌩까면 됩니다. 분명히 돈 빌리기 전에는 한 달에 내가 얼마씩 줄게 하면서 약속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50만 원씩 갚는다고 쳐봐요. 초반에 몇 번은 돈 갚는 신용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슨 사정이 생겨. 내가 뭐 이번 달은 힘들다면서 일단 30만 원 줄게, 내가 다음 달에 합쳐서 다 줄 거야 하면서 안심을 시키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쌩까요. 이게 국룰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언니한테 내 생떼 같은 돈 7천만 원을 뜯기는 거예요. 그나마 7천만 원이 현금으로 있으면 모를까 동생이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는 순간 내 인생은 나락을 갑니다. 애초에 언니가 냈어야 될 이자를 내가 대신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더 환장 포인트는 이 주담대 같은 거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대출보다는 이자가 훨씬 싸거든요. 반대로 담보가 없는 상태의 대출은
이자가 더 비싸고요. 여기 보면 집 명의는 언니네 걸로 되어 있을 테니까 본인한테는 담보가 없는 상태죠. 그러면은 원금 7천만 원 털리고 이자도 털리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행이 이런 분들한테 대출을 안 해주는 이유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은행이 이 사람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빌려줘도 못 갚습니다. 라고 이렇게 검증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에이, 그래도 뭐, 동생 돈인데 설마 갚아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어림도 없죠. 그렇게 뜻깊으신 분들이 제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도 꽤 많으세요. 똑같이 이번 케이스랑 똑같이 형제자매가 내가 대출 나오면은 갚을 테니까 일단 빌려다오 해가지고 대신 빚 갚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동생 돈이니까 당연히 안 갚는다. 돈 안 갚는다고 지가 뭐 고소를 할 거야, 뭘 할 거야, 집에 차압을 붙일 거야. 명절날 만나서 돈 갚으라고 따지면은 왜 사람을 괴롭히냐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너는 이런 날까지 돈 이야기를 해야겠냐. 옆에서 엄마도 식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넌 좀 그만해라. 언니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이런단 말이죠.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만 독한 년, 나쁜 년, 빚쟁이 사채업자년, 형제보다 돈이 좋은 돈귀신년,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빌려준 사람만 병신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연에 나왔던 것처럼 자영업자가 건강보험료 15,000원을 낸다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편의점 알바보다는 못하게 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심지어 외벌이라고 하잖아요. 언니는 생전 일하는 꼴을 못 봤다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갚아도 진짜 원금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이런 경제력을 가진 가정이 한 달에 100만 원씩이나 갚을 수가 있을까요? 또 100번 양보해서 죽는 소리를 하길래 50만 원씩 갚아라 라고 한다면은, 근데 이것도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상황극처럼 힘들다고 징징거릴 거예요. 나중에 10원 한 장 안 주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천년에 돈을 갚겠다는 건지, 내 7천만 원은 도대체 언제 돌아오는 건지. 목돈 빌려주고 푼돈을 구걸하듯이 받으면서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불행히도 언니가 돈을 다 갚는 날은 절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성향이 열심히 돈 벌기는 싫은데 꼴에 월세 살기는 싫고, 내 집은 가지고 싶고, 이자는 내기는 싫고, 빌린 돈 갚기도 싫고,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고, 그냥 어디서 눈먼 돈이라 뚝 떨어졌으면 좋겠고, 염치도 없으니까 주변인한테 큰 돈을 빌려달라고 서슴없이 요구를 하는 거죠. 빌려달라? 아니다. 그냥 나에게 달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뭐 동생 인생 말아먹거나 말거나 내 알바임, 이런 이기적인 자세. 뭐 100번 양보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형제 자매 간에 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7천만 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주변에 경제적으로 나락간 사람들 중에서 가족하고 돈 문제가 엮여서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부모가 그러면은 나를 낳아줬으니까 효도라는 명분으로 억지로 참고 사는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그런 명분도 없어요. 하지만 그놈의 핏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휘말리게 됩니다. 그냥 형제자매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도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도움을 받고 나서 나중에 갚았거든요. 돈을 갚았는데 이 심리적인 이자가 거의 고금리 사채급이더라 이겁니다. 따지고 보면 큰 돈은 아닌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 봐요. 이게 좀 사연이 복잡하고 뭐 얽히고 설키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기는 했어요, 당시에. 하여간 저는 돈을 갚고 나서 나중에 그 심리적인 이자를 갚느라고 몇 년을 시달렸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너 힘들 때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를 도와줘야 돼 해서 저는 충분히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도껏 했어야지, 내가 무슨 뭐 식모살이 염전노예도 아니고 내 인생을 전부 저당 잡혀서까지 내가 자기 똥구멍을 닦아주면서 살길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빌렸어요. 100만 원 빌려준 사람은 솔직히 원금하고 이자 정도 받으면 끝이잖아. 그리고 또 고마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얻어갈 수가 있죠. 근데 힘들 때 100만 원 꿔줬다는 구실로 10년이고 20년이고 막 몇 천만 원, 몇 억 뜯어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하다고 따지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너 힘들 때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환장한다 이거죠. 반대로 내가 다른 식구한테 도움을 줬을 때 상대방이 진짜 갚는 건 고사하고 고마움이나 알았으면 좋겠는데 참 개념이 없고 양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와준 그 형제 자매들이, 특히나 부모가 오냐오냐 하면서 키운 애들 있잖아요. 한 배에서 자랐지만 차별대우란 게 존재합니다. 거기서 유독 사랑을 받고 자란 애들은 세상 만물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당연히 나를 도와주겠거니 착각을 하니까
매번 염치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또 뭐 사고를 쳐도 형제자매가 다 해결해 주니까 계속 사고를 치고 수습해달라고 하고 존재 자체가 민폐인 애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죠. 이런 집안의 사고뭉치들이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부모는 어차피 전부 다 내 자식이니까 첫째 돈을 빼서 사고뭉치 막내를 수습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했죠. 부모는 자식을 개개인으로 보지 않고 총합이라고 인식을 한다. 첫째가 뭐 속이 문드러지고 뭐 생전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을 갚으면서 인생을 조지거나 말거나 부모는 막내가 금전사고 친 거를 해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른 형제 자매들더러 이 사고 뭉치를 도와주라고 강요를 하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부모가 말을 한 거니까 또 거역을 하면은 불효를 하는 것만 같고 또 이제 사회적인 통념상 형제 자매는 도와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노인네 둘이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끝까지 거부하지도 못합니다. 이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부모 복 다음으로 중요한 게 형제 복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돈은 은행에서 빌리고 형제자매한테 금전적으로 또 심적으로도 너무 의지하지 말 것.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형제자매는 그냥 오랜 시간 아는 사이일 뿐이지 남이다. 우리가 생판 남한테 막 과한 부탁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처럼 생각하고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